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작가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서양의 수많은 천재들의 독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문고전 독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18년 정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통점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천재들은 그 독서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하다 죽어버려라, 이런 자세로 독서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화담 서경덕 같은 사람은 독서하다가 병이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인간의 어떤 수준을 초월한 각오의 독서를 했을 때 비로소 어떤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남달랐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천재들은 일단 책을 쭉 그 책 전체를 통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를 쭉 한번 읽어 나갔고요. 뭐 통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책을 우리가 흔히 하는 독서가 통독이죠. 책을 그냥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쫙 읽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천재들은 이제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 이 정독에서 나오는 기법이 이제 반복 독서입니다. 반복 독서란 건 뭐냐면은 책의 내용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을 뜻해요. 일례로 우암 송시열은 맹자의 호연지기장만 뭐 1000번 넘게 읽었다고 그래요. 네. 뭐 맹자 전체 다른 부분도 뭐 수백 번씩 읽고요. 인문고전 독서 천재들에 보면은 보통 책 한 권을 수십 번 읽었다, 반복해서 읽었다, 수백 번 읽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따르면 10,000번 읽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밀한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사. 필사.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장 즐겨했던, 또는 정조대왕이 가장 즐겨했던 독서법이죠.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뭐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베껴 쓰기도 하고, 책 전체를 통째로 베껴 쓰기도 하는 이런 필사가 있습니다. 이 필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천재들은, 특히 조선의 천재들은 자신이 필사한 걸 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갈공명도 그렇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필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사를 한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사색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색 없는 독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독서는, 뭐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에 불과하다. 즉, 근데 이 사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취미로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천재의 마음과 영혼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천재의 경지와 하나가 되는, 인문고전을 쓴 그 진정한 인류의 천재의 정신세계와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들고 고난이 도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의미의 정신작용, 그게 바로 사색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유행가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감상?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색에도 목숨을 건 사색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양명학의 창시자 왕수인은 한 줄을 놓고, 인문고전에 한 줄을 놓고 무려 28년을 사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왕수인도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진짜 독서하다 죽어버려라는 이 자세가 역시 사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이게 바로 천재들의 사색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색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뭐냐면은 진짜 인간의 뇌가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천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위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링컨은 또 내 영혼의 어떤 감각을 단번에 흔드는 뭐 위대한 뭐라고 표현하고, 괴테도 뭐 그런 말을 했고요. 뭐 쇼펜하우어, 뭐 하이데거,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천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두뇌는 천재의 두뇌를 완벽하게 재탄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사상을 만들게 되고, 그 사상을 책으로 쓰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인문고전이 되고, 이게 바로 인문고전을 쓴 천재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천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천재는 너무
나랑 거리가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양을 향해서 던지는 창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을 내가 따라하다 보면은 내가 비록 천재는 못 되더라도 내 두뇌의 수준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왕 하실 독서라면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을 따라하는 그런 독서를 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